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저 레스트 프로젝트의 구현 실습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유저라는 엔티티 객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유저라는 엔티티 객체는 아이디와 이름 그리고 이메일이라는 필드를 갖는 그런 엔티티 객체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롬복이라는 플러그인까지 설치하는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된 어노테이션도 함께 구성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유저 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체 유저 스토어 로직과 유저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체 유저 서비스 로직까지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토어 패키지에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것부터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토어 패키지에서요. 새로운 파일 자, 자바 클래스를 선택하시고요. 인터페이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유저 스토어입니다. 이 유저 스토어에 정의할 이 내용들은 구현할 이 추상 메소드들은 먼저 스트링으로 create라는 이름의 새로운 유저를 등록하는 new user라는 파라미터를 받는 메소드 하고요. 자, void로 업데이트 그리고 이 업데이트라는 메소드에서도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유저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리고 딜리트를 구현을 할 거고요. 딜리트는 id를 파라미터로 받고요. 다음으로 하나의 유저 객체를 참조하기 위한 retrieve라는 메소드. 자, 파라미터는 id 파라미터로 받고요. 그 다음에 전체 유저 리스트를 받을 수 있는 유저 반환하는 컬렉션을 반환하는 retrieve all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겠습니다. 자, 유저 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추상 메소드는 보시는 것처럼 create, update, delete, retrieve와 retrieve all이라는 메소드를 갖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그 구현체 클래스 유저 스토어 로직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텐데요. 물론 스토어 안에 패키지를 하나 더 구성을 해도 되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패키지를 하나 더 구성해서 스토어 안에 로직이라는 죄송합니다. 자, 로직이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 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유저 스토어 로직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자, 임플리먼트 유저 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유저 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가 정의하고 있는 추상 메소드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Alt 엔터 누르시면 implement method s라는 이 메뉴가 뜹니다. 팝업 메뉴가 뜨면 누르시면 저희가 재정의하고자 하는 메소드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자, OK 누르시면 그 내용들이 제너레이션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건데요. 이 유저 데이터를 저장할 컬렉션을 하나 정의를 할 겁니다. 자, 이후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 JPA를 적용을 해볼 텐데요. 우선은 인 메모리 상태에서 간단하게 맵에다가 이제 이 유저 데이터를 저장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 스토어 로직은 프라이빗으로 맵 인터페이스 타입에 변수를 선언하고요. 필드를 선언하고 키 값은 id를 넣을 거기 때문에 스트링이고요. 실제로 저장하는 객체는 유저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유저 맵이라는 이름으로 필드를 하나 컬렉션 타입의 필드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자, 생성자도 정의하겠습니다. public user store logic
이 맵을 초기화하기 위한 this.user 맵을 생성하기 위한 new 해시 맵을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메소드들을 정의하면 되는데요. 이 안의 내용들은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create는 이 해당 맵에 저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this.user 맵에 풋을 진행을 하죠. 키값은 new user의 get id를 키값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new user 객체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확인을 위해서 리턴해 주는 스트링은 이 id를 리턴해 주는 형태로 할 건데요. new user의 get id를 리턴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이 업데이트 갱신을 위한 이 데이터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풋을 넣어 주시면 돼요. this.user 맵에서 풋을 진행을 할 건데 new user의 get id 그리고 new user를 풋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차이는 이 create에서의 풋은 새로운 유저가 들어가는 것일 거고요.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객체는 해당 맵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 추가가 될 거고요. 이 업데이트에서는 이 new 유저의 get id, 즉 이 아이디를 갖고 있는 객체가 이미 유저 맵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업데이트된 새로운 유저로 하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똑같지만 실제로 동작하는 그 내용은 다르다라는 거 미리 확인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입니다. 딜리트는 아이디 가지고 딜리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this.user 맵에서 remove 진행을 하고요.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보내주면 remove가 됩니다. 그 다음엔 검색인데요. retrieve 한 명의 유저를 반환하는 그 내용은 this.user 맵에서 get 아이디를 파라미터로 넘겨주면 그 해당 아이디의 유저 객체를 리턴을 해주게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이 해시맵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저를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줄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스트림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this.user 맵에 values 스트림을 얻어온 다음에 collect 합니다. 그리고 collectors의 toList 형태로 반환을 하게 되면 이 유저 맵이 가지고 있는 전체 유저 객체들에 대한 이 밸류들을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해서 리턴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유저 스토어 로직의 구현은 완료가 된 거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유저 스토어 로직이라는 이 해당 클래스는 스프링 빈으로 등록되어서 사용될 클래스입니다. 즉, 빈 객체인 거죠. 그래서 빈 객체임을 등록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스프링 IOC DI에 관련된 내용인데 유저 스토어 로직이 빈 객체로 등록되기 위해서 어노테이션 레파지토리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저희가 유저 스토어 로직 실제로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유저 스토어 타입으로 저희가 이 지정을 해줬을 때 이 유저 스토어 로직이 빈객체로 등록이 되고 해당 빈객체의 참조 정보를 저희가 이 유저 스토어의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찾아서 쓸 거예요. 그 부분은 이 유저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저 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체 유저 스토어 로직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서비스로 넘어와서요. 서비스에다가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이 인터페이스의 이름은 유저 서비스입니다. 유저 서비스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데 저희가 이 엔티티가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유저 서비스에서 담당할 이 비즈니스 로직이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유저 스토어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 스트링을 리턴해 주는 레지스터 이 유저 스토어 인터페이스 입장에서는 크리에이트가 되겠죠. 유저를 파라미터로 받는 new 유저
정의하고요. 그다음에 modify 정의합니다. 유저에 마찬가지로 new 유저. 자, 다음으로는 이제 void로 remove 정의를 할 거고요. remove 할 때는 파라미터는 id입니다. 그리고 유저를 리턴하는 find 스트링의 id를 파라미터로 받고요. 그다음에 리스트 타입으로 자, 유저를 반환하는 컬렉션을 반환하는 find all이라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유저 서비스를 구현하는 구현체 유저 서비스 로직을 만들 텐데 스토어와 마찬가지로 이 로직이라는 패키지를 추가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직이라는 패키지를 정의하고 유저 서비스 로직 클래스를 정의할게요. 그리고 임플리먼트 유저 서비스 마찬가지로 Alt 엔터 눌러서 이 추상 메소드들을 모두 재정의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의 내용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 되는데 자, 유저 서비스 로직이 참조하는 데이터는 바로 프라이빗으로 지정을 하고요. 유저 스토어를 구현한 구현체가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저 스토어 로직이 될 거고요. 자, 유저 임포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유저 스토어. 자, 그리고 이 유저 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인 유저 스토어 로직은 스프링 빈으로 등록이 돼서 여기에 주입이 돼야 합니다. 그거는 스프링 IOC DI를 통해서 주입이 될 텐데 주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방법이 AutoWired라는 어노테이션을 지정을 해서 이 주입을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자, 이렇게 AutoWired를 지정을 해주면 유저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구현 클래스를 찾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유저스토어 로직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클래스가 주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AutoWired를 통한 주입을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생성자를 통한 주입입니다. 저희가 생성자를 정의해요. 생성자를 정의하고요. 유저 서비스 로직이라는 자, 생성자를 정의하면서 파라미터로 유저 스토어의 스토어 타입의 유저 스토어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this.userStore는 유저 스토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자, 유저 서비스 로직 이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이 생성자를 통해서 유저 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가 주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오토와이어드를 지정해 주지 않아도 생성자를 통한 빈객체의 주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롬복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생성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토와이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저희가 여기에다가 자, required args constructor라는 롬복이 제공해 주는 이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새로운 생성자, 이와 같은 생성자를 만들어 줄 텐데 여기에서 자, 이 유저 스토어라는 이 필드에 final이라고 지정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라는 이 어노테이션은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생성자를 만들어 줄 건데 보시면 유저 스토어가 이 필드가 final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final이라는 키워드는 이 한 번 초기화되면 그 이후에는 값을 바꿀 수 없는 특징을 부여하는 그런 이 기능을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렇게 필드를 final로 지정을 했을 때
반드시 생성자를 통해서 이 유저 스토어가 초기화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quired ARJS construct라는 어노테이션, 롬복의 어노테이션을 추가하고 그 해당 필드에 대해서 파이널로 지정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은 생성자가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셔도 주입이 가능한 거죠. 스프링 DI, IOC에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저는 세 가지 형태의 DI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롬복의 required ARGS 컨스트럭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오토 와이어드를 사용하는 방법, 아니면 저희가 생성자를 보시는 것처럼 직접 만들어주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DI를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required ARJS construct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한 김에 이 유저 서비스 로직도 빈으로 등록되어야 하기 때문에 add service라는 어노테이션을 지정을 해서 유저 서비스 로직도 스프링 빈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토 와이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 레지스터나 이 관련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하면 될 텐데요. 그 구현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면 레지스터는 유저 스토어, 제가 참조하고 있는 this.user 스토어에 create를 호출하면서 new user를 넘겨주면 될 거고요. 자, modify도 혹시 이제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우선 this.user 스토어에 자, 이 업데이트를 new user라는 파라미터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remove도 마찬가지입니다. this.user 스토어에 delete id 넘겨주면 되고요. 자, find는 retrieve와 retrieve all을 호출하면 되겠죠. this.userstore에 retrieve 하고 id 넘겨주고요. find all은 this.userstore에 retrieve all을 호출하면 자, 유저 서비스 로직까지 구현이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구현하시면 서비스 레이어에 이 서비스 로직 모두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토어 레이어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이 맵에다가 유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 구현 내용까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스프링 MVC로 사용자의 요청 URL을 받고 하는 자, 컨트롤러 클래스를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가 앞서 이 정의해 놓은 이 REST API의 네이밍을 가지고 각각 이 요청을 토대로 이 REST 클라이언트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유저 컨트롤러를 다음 강의에서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